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 천연물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이욱빈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정부 출연 연구소로서 천연물을 활용한 다양한 식의학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만성 노인성 질환의 효과적인 천연물 활성을 탐구하고 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수요과학 강연에서는 94세 지미 카터를 살린 면역 항암제라는 제목으로 항암제의 역사와 그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면역 항암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면역 항암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전 미국 대통령인 지미 카터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15년 8월 21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되게 쇼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암에 걸렸고 그 흑색종이라는 암이 뇌까지 전이되었다고 고백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모두에게 좀 생소했던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라는 약을 처방을 받아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인 2015년 12월 7일 다시 언론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 완전 관해 판정을 받았다. 암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90세가 넘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단 4개월 만에 그것도 전이가 됐던 암을 완치를 했다라는 소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또 이 키트루다라는 약이 도대체 어떤 약인가에 대한 관심을 매우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키트루다를 포함해서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전에 일부에서는 항암제의 역사, 어떻게 항암제가 개발되어 왔는지 글리백과 허세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암 치료제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세 가지 1세대, 2세대, 3세대의 항암 치료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세대는 화학요법제, 키모세라피 에이전트라고 하여 텍솔이 굉장히 유명한 치료제입니다. 이것은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더 빠르게 증식한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이용한 치료제인데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세포 증식이 빠른 그러한 세포들만을 골라서 죽이는 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암세포만 특정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함께 죽이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암 치료를 받았을 때 머리가 빠진다던가 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두 번째 2세대 항암 치료제는 표적 치료제, 타겟티드 세라피라고 해서 암세포만을 식별해서 공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치료제가 글리백, 허세틴이라는 약물인데요. 이러한 치료제는 특정 종류의 암에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것이 단점으로도 발견이 되는 것이 다양한 암에는 치료하지 못하는 굉장히 특수한 암에만 치료할 수 있다는 단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고자 3세대 항암 치료제로 면역 항암제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면역 항암제는 대표적으로 여보이, 옵디보, 키트루다와 같은 그러한 치료제들이 있는데요. 이 면역 항암제는 암세포를 직접 공격도 하지만 또 암세포를 범용적인 암세포를 모두 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표적 치료제 글리백과 허세틴이 어떻게 개발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초의 표적 항암제 글리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56년 피터 노엘 박사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염색체를 현미경으로 이렇게 관찰을 하다가 굉장히 특이한 부분을 하나 관찰하게 됩니다. 염색체 중에 작은 조각들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 박사는 이 작은 염색체를 필라델피아 염색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의 과학에서는 이게 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분자생물학 분야가 발전을 하면서 이 작은 크로모좀 염색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게 되었는데요. 9번과 22번 염색체가 전이가 되면서 22번 염색체보다도 작은 그런 염색체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이만 일어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러면서 융합 유전자인 BCR, ABL이라는 유전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전이가 생기면서 만들어지게 된 BCR, ABL 유전자는 타이로신 효소가 항상 켜져 있도록 만드는 그런 변이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단백질은 정상의 타이로신 인산화 효소와는 다르게 항상 켜져 있게 되기 때문에 세포가 이
잘못된 타이로신 인산화 효소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증식을 해서 악성 종양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융합 유전자인 BCR-ABL을 활성이 억제되게끔 만들면 그런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1990년에 실제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 융합 단백질인 BCR-ABL이 억제가 되게 되면 암세포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BCR-ABL 융합 단백질의 기능을 억제하면 정말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양내과 의사였던 브라이언 드러커 박사는 이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고자 인산화된 타이로신을 인식하는 단일 클론 항체를 개발하였고요. 그리고 ABL 인산화 효소 활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바 가이기 연구팀과 함께 BCR-ABL 인산화 효소 저해제를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화합물 코드 CGP57148이라는 이 물질을 이제 처음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 화합물이 효과가 있는지 드러커 연구실에서는 세포 수준 그리고 동물 수준에서 확인을 했는데 정말로 이 화합물을 처리하게 되면 암세포가 제거되는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바티스는 이 화합물을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2001년 글리백이라는 이름으로 FDA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1년 5월 미국의 타임지에서는 이 글리백이 정말 암과의 전쟁에서 새로운 총알이 나타났다라는 표지 제목을 실을 정도로 매우 흥미로운 기사를 많이 냈는데요.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암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글리백은 정말로 최초의 표적 항암제이고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잘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최초의 타이로신 인산화 저해제로 승인받은 항암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글리백의 단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필라델피아 염색체의 특수성이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염색체는 많은 암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종류의 암에서만 고르게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나타나는 병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었는데 이 병 자체도 전체 암의 0.5%, 백혈병 환자의 10% 정도만 발병하게 되는 발생 빈도가 낮은 암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BCR-ABL 유전자에서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 글리백이 작용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내성이 생긴다는 문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글리백은 지금까지도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에게는 잘 치료되는 치료제로 쓰이고 있지만 표적 항암제로서 다양한 암을 치료할 수는 없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암은 여러 부품이 고장이 나는 상황이고 그렇게 복잡한 유전적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좀 더 포괄적인 그런 치료제를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항체의약품은 허셉틴입니다. 암세포 특이적인 항체의약품인 허셉틴은 단일 클론 항체라는 것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개발된 의약품입니다. 단일 클론 항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단일 클론 항체는 비세포랑 골수종 세포가 융합이 되어 만들어지는 하이브리도마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한 가지 항원에 굉장히 특이적인 항체를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단일 클론 항체를 만드는 기법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독일에 있던 울리히 박사는 새로운 암 치료제의 타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암의 성장 인자와 그 수용체를 억제할 수 있으면 암을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암을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1985년에 공교롭게도 이와 비슷한 단백질이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허투라고 하여 인간 상피세포 성장 인제 수용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이하게도 일부 유방암 환자에서 허투 유전자가 매우 증폭되고 과발현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울리 박사는 이 허투의 그 신호를 억제하면 정말로 암세포를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쥐에서 허투의 단일 클론 항체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정말로 암세포의 성장이 억제되고 이 허투 단일 클론 항체만으로도 유방암을 치료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쥐에서 이러한 좋은 발견을 했기 때문에 제네텍이라는 회사에서는 쥐에서 유래한 허투 항체의 항원을 인간화 시키는데 돌입하게 됩니다. 인간 항체에다가 쥐에서 유래한 허투 항체의 항원을 인식하는 영역을 집어넣는 것인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실제로 인간화된 항체, 허투 항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정말 타겟 세라피에 정말로 좋은 세 가지 요소가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암을 유발하는 단백질은 허투라는 것으로 지정이 되고, 이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지는 특정 암으로는 유방암, 특히 허투를 많이 발현하는 유방암으로 한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스페시픽하게 특이적으로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요소로 허투 단일 클론 항체를 쓰게 되면 이 유방암을 치료할 수 있게 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맞춰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셉틴은 1998년에 임상 시험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와서 FDA 승인을 받고 치료제로 쓰이고 있고, 지금도 현재까지도 블록버스터 바이오 의약품으로서 많은 유방암 환자들에게 처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과학에서는 이 허셉틴을 응용해서 연구하려는 그런 시도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허셉틴을 이용하여 항체 약물 결합체를 개발하는 그러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항체 약물 결합체, ADC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개발하게 되는 것은 항체에다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약물을 붙여가지고 같이 집어넣겠다라는 아이디어로 시작이 된 겁니다. 조금 더 과정을 설명해 보면, 암세포의 단백질을 인식하는 항체는 식세포 작용으로 인해서 항체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세포 안으로 들어간 항체에서는 세포 안에서 약물과 붙어있던 링커가 떨어져 나가게 되고요. 그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약물이 세포 안으로 퍼지게 되고, 그 약물이 세포를 공격할 수 있게 되어서 암세포를 없앨 수 있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체 약물 결합체의 개발은 2013년에 캐사일라라는 이름으로 FDA 승인을 받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도 여러 조건에서 처방하는 임상시험들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부에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2부에서는 면역 항암제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